네, 조국 딸의 동창, 그러니까 조민 씨의 동창이 인턴 품앗이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어제 있었죠. 여기에서 나온 증언입니까, 김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자녀의 스펙을 서로 쌓아주는 품앗이가 있었느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요. 당사자인 한 자녀에 의해서 이게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 무슨 겁니다. 얘기입니까? 그 조민 씨의 한영외고 동창이자 장영표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가 어제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나와서 내 아버지 장영표 교수가 조민의 스펙, 그러니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게 문제가 많았잖아요. 이 스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줘서 나도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스펙을 도움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펙이라고 하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나는 학술 세미나 한 번 참석한 게 전부인데 허위로 스펙을 만들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증언이 나오니까요. 자연스럽게 조국 전 장관의 과거 해명이 좀 힘을 잃고 있습니다. 그 과거 해명 들어보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일저자 문제를 저나 저희 딸이 아이가 그 교수님에게 요청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상황은 저희가 알지가 못하는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선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금수저끼리 스펙 품앗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장 교수님과도 전화번호를 모르고 연락 자체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서로 맞바꾸기를 하겠습니까? 자, 저렇게 얘기해왔던 조국 전 장관이었는데요. 주거니 받거니 이제 스펙 품앗이 얘기가 다시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좌측에 있는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게 왜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 단국대 논문에 1저자의 조민 씨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때 그 책임자가 장영표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한테 단국대 논문 1저자의 이름 올려주고 이를테면 그 대가로 조국 전 장관은 저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에게 서울대 법대 교수 아니겠습니까? 조 전 장관이. 그러니까 그 대가로 조 전 장관은 장 씨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해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지금 저 장모 씨, 저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저 사실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한 적 없어요. 이렇게 증언을 하고 나온 거죠. 인턴 미 스펙 품앗이 맞아요. 법정에서 이렇게 사실상 인정을 한 겁니다. 김상희 평론가 이것도 사실 좀 파장이 굉장히 커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장 교수의 아들은 본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지금 피해를 입고 있고 이 본인의 발언에 따라서 피해를 더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양심과 정의를 지키려고 저렇게 발언을 한다라는 것 굉장히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이렇게 정의로운 젊은 세대의 모습을 우리가 꺾는다면 그 사람들이 상당한 패배의식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인 장 교수는 오히려 좀 타협하듯이 지금 증언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아들의 증언과는 좀 정반대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이게 재판장이나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그러면 누구 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의 말이 더 용기 있는 증언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이거는 좀 자명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이제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는 조국 전 장관으로부터 내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 증명서를 받았는데 사실은 나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자, 김 기자, 그동안 조 전 장관이 그럼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왔었죠? 잘 모르는 사이다 이렇게 부인을 해왔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장영표 교수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 또한 연락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로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장면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그 단국대 그 교수님과 저는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도 한 적 없습니다. 그 장 교수님의 아이 역시 제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해명과는 다르게 조국 전 장관이요. 장 교수의 아들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제 검찰이요.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008년 그 딸과 장영표 교수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그 정황을 포착해서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때 이메일에는 국제 심포지엄 개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 인턴 활동하도록 내가 조치하겠다라고 딸과 그 아들에게 이메일 보냈다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은 뭐 관여한 적 없다, 얼굴도 모른다라고 해명해왔지만 이 정황과는 좀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장영표 교수의 나는 아들의 이름도 얼굴도 몰라요 했는데 장영표 교수 아들에게 이메일은 보냈습니다. 근데 언론에 따르면 저거 말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언론 보도 봤는데 네. 아들이 조국 교수한테 전화를 받아서 아버지를 바꿔준 일도 있다는 거예요. 어허. 자, 그러면 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하국장. 저는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이제 민정수석도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마음이 아픈 사람인데, 마음의 빛. 예. 그런 사람이 다른 일반인들보다 좀 더 도덕성이 더 뛰어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저 얘기 보면서 진짜 울컥하는데 지금 한번 봐요. 장영표 교수님의 아들, 그리고 조국 교수를 한번 세 사람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저는 장영표 교수님이 만약에 좀 더 치밀하게 거짓말을 법정에서 하고 싶었다면은 아들한테 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도 이렇게 얘기해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장영표 교수 아들은 와가지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 그대로. 어떻게 보면 이걸 보면서 장영표 교수 얼마나 난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 마음에는 진실은 박혀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보면은 조국 교수한테 좀 서로 스펙 품앗이하면서 서로 상호 묻게 한 거는 내가 의리는 지키자. 이런 것으로 지금 증언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 세 사람 사이에 지금 보면은 조국 교수의 도덕성이 가장 최하위다. 아하.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단지 이 조국 교수가 진보 인사이긴 하지만 이거 가지고 우리 진보 인사의 전체 도덕성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진보 인사들은 도덕성에서 다른 보수 인사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꼈던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완전히 그게 추락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보계 인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반성하고 예, 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하셨듯이 법정에서 똑같은 사실을 두고 완전히 다른 증언을 할 때 그럼 판사는 누구 말을 믿느냐? 신빙성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결국 직접 보았느냐, 직접 경험했느냐, 아니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는지 들었는 사실이냐, 아니면은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장 교수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직접 경험했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2009년 7월에 이 서울대 그 세미나에 난 간 건 사실이다. 그런데 그때에 인턴 도주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한 번 세미나 마지막 날 있었는데 그때 나는 갔다. 그런데 그 옆에 조미는 없었다. 그건 직접 경험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신빙성이 있고 그 반면에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죠?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 교수, 그러니까 아버지인 장 교수나 아니면은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것이 어떤 유무죄에 따라서 정말 사회적 지위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해관계가 큰 그런 부분이어서 아마 이것을 보는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재판장님도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유무죄,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를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사실은요, 이런 진술을 통해서 더 큰 피해를 사실은 감수할 각오를 하고 진술을 한 건 아들이에요. 앞으로 살 날이 너무나 많아요. 장영표 교수 아들. 그리고 서울대 공법센터의 그 이력을 어쨌든 본인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 참 저는 젊은 세대의 희망을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을 만약에 그 기성세대가 꺾는다, 그것이 더 슬픈 미래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그런데 검찰은요, 그러면 보세요. 장영표 교수의 그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에 그 인턴 증명서를 떼줬는데, 조 전 장관이. 이게 이제 조 전 장관이 사실은 떼줄 만한 직접적인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조 전 장관이 발급해 준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검찰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어제 또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그 공익인권법센터장이 그 한인섭이라는 분인데 난 그분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 이름으로 내 인턴 증명서가 나왔는데 난 그분 알지도 못해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PC에서 조민과 장영표 교수 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 파일이 발견된 거예요. 발급 권한이 직접적으로 없는 조 전 장관의 PC에서. 그리고 또 조민이 장영표 교수에게 이메일을 또 보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빠한테, 그러니까 조국 장관 얘기하는 거죠. 내 아빠한테 저와 그 장 교수님 아들 거 있잖아요. 그 인턴 증명서 받아서 한영 외고에 내가 낼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 즉슨 검찰은 저 공익인권법센터의 저 증명서 허위 증명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한인섭 공익인권법센터장이 그동안에는 혹시 해주지 않았을까 해서 조사까지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조국 장관 얘기는 뭐 그 장혁교 교수 아들은 알지도 못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았다고 하는 바로 그 인턴 증명서에는 자기는 전혀 한인섭 센터장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 명의로 왔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는 이 진술들을 여러 얘기를 들으면서 원래 법정에서 다툴 때 있잖아요. 예.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거짓이구나 이렇게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지금 하는 말은 그 얘기를 그대로 들으면요. 귀신이 고칼로릇이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은 알지도 못하는 거. 자기는 거기에 인권법센터에서 그 인턴하고 하는 걸 알지도 못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와서 하고 받아간 건데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한인섭 센터장 명의의 저 인턴 증명서는 조국 장관 PC에서 나오고. 자기 스스로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동양대 교수 거기 표창장 거기 자기가 안 해줬다고 하는데 직원이 해줬다는 직원이 누구냐 그러니까 직원 모른다. 이거 귀신이 고칼로릇 아닙니까? 적어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기가 아니고 그게 공소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박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듯하게라도 말을 해요. 그러나 조국 부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럴듯하게라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오히려 신문에 나오는 것 자체. 과거에는 우리 기자들이요. 말 자체가 좀 전혀 합리성이 없잖아요. 아예 아무리 주장을 해도 안 써졌어요. 그런데 조국 부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써주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자기들 주장은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저는 이해가 진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조민 씨의 이 허위 인턴 이 의혹이 불거졌을 때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 전 장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아이들이 없는 활동을 하고 없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센터에 가서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던 것이고 당시 그 시점에 고등학생 인턴은 모두가 권장되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발급해 준 것이지. 그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자 보세요.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의 그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난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조 전 장관으로 하여금 인턴 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그건 허위였습니다. 이렇게 인정했다라고 지금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을 장영표 교수 아들만 그 증명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도 받았거든요, 그거를. 근데 그와 관련된
또 다른 또 증언이 장영표 교수 아들로 하여금 나왔습니다. 김 기자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당시에 이 인턴 활동을 제대로 한 게 맞냐라는 의혹이 지금까지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당시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 측에서 영상을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겁니까? 네, 당시 열렸던 한 세미나에 내 딸이 출석한 게 맞고 참석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저 영상 속 저 여인을 지목합니다. 저 여자분이 내 딸 조민이라는 취지로 저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하지만 이 여성이 조민이 아니다라는 증언이 어제 또 재판에서 나온 겁니다. 역시 장영표 교수의 아들 장모 씨가 한 얘기인데 서로 친구 사이잖아요. 조민 세미나 참석했다는 주장은 완전 거짓입니다. 그리고 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영상 속의 그 여성은 한영 외고의 교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조민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반박하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좀 전 그 세미나 영상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이거예요, 이거. 이 영상을 조국 전 장관 쪽에서 언론 쪽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게 조 전 장관 측에서 공개한 거예요. 언론사가 어디 뭐 입수해갖고 공개한 게 아니라 조 전 장관 측에서 조국 장관의 딸 조민이 보세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증명서를 받았는데요. 저런데 저 세미나도 다 참석하고 해서 정당하게 받은 인턴이었습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공개했던 영상. 근데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저 여성은 조민 아니에요. 조민 그 인턴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또 증언하고 나선 거죠. 김상희 평론가 하신 말씀 있으시다고요? 장영표 교수의 아들뿐만이 아니고요. 또 다른 그 친구, 조민의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예. 증언을 했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조민 내 친구가 아니고 박땡땡이라는 분이고 내가 명함까지 교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얼굴을 봐도 아니라고 하고 두 사람은 또 조민의 친구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저 영상을 도대체 왜 공개한 것인가? 그럼 이쯤 되면 정말 조국 전 장관의 진술의 신빙성은 아하. 정말 어느 정도 그 담보가 되는 것인가. 저만 해도 지금 그 언론 보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걸 보면은 진술이 엇갈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 정도면은 이거 법정에서 진술을 해도 우리 재판장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는 없을 것인가.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개의 인적 증거와 두 개의 물적 증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참석했다고 하는 그 세미나의 주최자는 실질적으로 그 조국 전 장관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인턴을 했다는 것은 공익인권법센터장의 도장을 찍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죠? 그 당시 인권법센터장이 누구냐? 한인석 교수. 예. 그래서 당신이 이거 했어? 물어보니까 나 그런 사람 모르. 내 그런 것 발급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인적 증거 하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그때의 이제 세미나에 나는 참석했지만 이때의 조민은 없었다는 그런 인적 증거가 있었고 더불어서 물적 증거가 지금 상당 부분 유력한 게 나왔는데 말씀드렸듯이 한인석 교수 연구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대신에 조국 전 장관의 교수실에서 PC에서 이 두 사람의 인턴 서류 파일 그리고 그것을 출력했는 프린트 파일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그럼 어디에서 그럼 한인석 교수실에서 했느냐? 오히려 합리적인 의심을 했을 때는 조국 전 장관실에서 물론 누가 했을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이와 같은 일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검찰은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는 것이죠. 자, 조민 씨가 글쎄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민 씨가 그러니까 장영표 교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 조민 씨가 장영표 교수한테 전화를 걸어요.
그 전화통화 내용도 좀 공개가 됐어요. 김민지 기자, 뭐 어떠한 내용이었습니까? 잠시 다시 짚어보면 장영표 교수는 그 조민 씨에게 논문 제1저자로 등재를 해준 교수님이고, 조민 씨는 아빠가 이제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부터 1저자 등재에 관해서 굉장히 의혹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장관 지명 이후된 시점에 단국대 논문 1저자 등재된 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해명 문서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그 아들 장모 씨가 어제 법정에서 증언한 얘기인데, 조민 씨의 이런 요청에 장영표 단국대 교수는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어제 증언으로 나왔습니다. 아들의 이 증언이 맞다면 장 교수는 조민 씨에게 전화를 받기 이틀 전에 이런 라디오 인터뷰를 한 셈입니다. 그 라디오 인터뷰를 먼저 듣고 오시죠. 기여도를 뭐 100% 했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저자들 중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고등학생이 무슨 충분히라고 얘기는 못하죠.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제가 책임을 져야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 입장은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해명 문서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조민 씨가 장영표 교수한테 이제 이 당시가 이제 조민 씨가 단국대 1저자 그 논문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웠을 때거든요. 장영표 교수한테 전화해서 그 좀 문제 없게끔 좀 잘 좀 해서 해명 문서 만들어 주세요. 그때 미나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고자 하신 말씀 있으세요? 저게 이제 사실 이 스펙 쌓기 그리고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다 이런 것들 다 부모의 욕심이잖아요.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제 사실 두국 일가 같은 경우에도 그 할머니가 워낙 또 원래 자식 때에서 한번 의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손주 때에서는 꼭 만들어 보고 싶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는데 지금 저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국 그 장관의 딸 조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아까 말한 걸로 하면은 사실 자식은 피해자거든요. 과열된 부모의 그런 교육 열기의 피해자인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교수한테 단국대 장영표 교수한테 직접 전화해서 내가 이 제1저자로 돼 있는데 이거에 맞게 좀 잘 당신이 해달라. 이거 증거 어떻게 보면 날조 은닉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스스로 이 젊은 사람이 했다고 하는 거, 이 단순히 그냥 부모의 피해자라고만 과연 볼 수가 있는가. 저는 이분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그런 어떤 범죄의 공범자다. 저는 이 전화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정경심 교수 재판 내용을 저희가 이제 거기서 나왔던 증언들을 쭉 짚어드렸어요. 근데 어제 이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정경심 교수의 그 재판을 책임지고 주재하는 재판장이 있잖아요, 재판장. 이 재판장이 이런 멘트를 했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의미심장해 보이는데. 김 기자, 재판장의 발언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이걸로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목인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정엽 재판장에 따르면 입시 비리 혐의는 아직 증인신문 절차가 조금 더 남았지만 사실관계 파악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니까 절차는 좀 남았지만 나는 사실관계 파악이 좀 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법조계에서는 판사의 어떤 발언이나 질문 내용에는 모두 다 이유가 있고 이런 발언은 재판부의 유죄 심증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얘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절차가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내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어제 정경심 교수 재판을 주재하는 재판장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최준영 변호사는 저 법정에도 많이 들어가 봤을 텐데 판사가 저 얘기하는 건 뭐 어떤 겁니까? 사실 여기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도 저 재판하고 왔는데 판사님들이 저런 정도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큼 마음에 쉽게 말하면 이제 재판이 다 진행되고 적어도 그 쟁점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다 정리됐죠. 양측 다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이 정도 물을 때 하시는 말씀인데 실제로 지금 그 정경심 교수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자녀 입시 비리 또 그리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이 세 개의 앞으로 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거의 다 재판부로서는 이른바 실질적으로는 심증이 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최대한 어떤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변호인들이 어떤 요청하는 승인을 조금 더 할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이미 그 형성된 심증을 뒤집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의문인데 사실 최근에 그 청주지법에서 1심입니다만 이와 유사한 사건, 그 의대 교수가 아들을 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이 허위의 어떤 그 스펙 쌓기를 해서 그 의대를 갔던 사건에서 아버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실형,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했는 케이스가 있는데 예. 이 부분에서 유무죄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적어도 정 교수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시사하는 판결이 최근에 나왔다는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거를 그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지만은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 재판을 시작해서 12차 공판까지 끝났거든요. 예, 12번. 근데 입시 비리만 관련해가지고 증인이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어허. 그 중에 지금 현재 절반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입시 비리 혐의 증인신문 절차가 일부 남아있지만 사실관계 파악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저는 오늘 정경심 교수 이제 11일 되면은 예, 풀려나지 바로 이제 않습니까? 저희가 그 얘기할 겁니다. 예. 예. 그거를 미리 이게 많이 남아있으면 석방해주기 어렵거든요. 그걸 석방해주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서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런 추정이 듭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하 국장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경심 교수가 지금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지금 12차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치소에서 수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